규방가사는 뭐야? 그렇지. 여인이 쓴 가사를 규방가사, 내방가사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초에 있었던 뭐 양반가사에 뭐 강호가사라는 거 있었죠. 그다음 유배가사라는 거 있었지. 그지? 그래서 뭐 은일가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지금처럼 여인들이 쓴 게 이제 규방가사라고 불러요. 알겠니? 규방가사. 그다음 뒤쪽으로 후기로 가면 이제 서민가사가 있겠죠. 그다음에 가사가 아니라 잡가라는 게 있어. 잡가. 알겠니? 잡가 중에 여러분들 알아둘 잡가가 유산가. 옆에다 한번 참고해놓고 써놔요. 유산가가 잡가예요. 잡가. 잡가. 잡다한 노래인데 그것도 서민들과 관련 있는데 잡가가 더 어려워. 한자가 많아서. 자, 성격은 원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이 그대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지? 네, 원망 이렇게 되겠죠. 원망. 원망. 뭐 대규법, 비유법 이런 것들 이제 못 찾으면 유려 별표. 유려. 유려하다. 그죠? 네. 너희들 유장하다는 건 무슨 유장? 유려하다와 유장이 다른데 유장은 또 애들 많이 틀릴 때가 있어. 유장하다. 유장하다. 집에서 찾으세요. 나도 쉽게 안 알려줄 거야. 그지? 유장하다. 진짜 중요해. 유장하다. 유장하다. 됐죠? 유장하다. 그 다음에 유려라는 건 약간 이제 흘러가듯이 부드러운 느낌이 있긴 한 거고요. 됐나? 네, 유장하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 있다고 그러죠? 약간 느리다. 이해가니? 그런 느낌이 있어. 한번 꼭 찾아주셔야 돼. 자, 특징은 뭐 뒤에 가서 한번 본 다음에 넘어올 거니까 그렇게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본문 바로 그냥 보면서. 문제는 따로 줬어. 원래는 요 뒤쪽에다 그냥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문제는 따로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다 풀어보셔야 되고. 알겠지? 그러니까 요건 좀 이따 얘기 다시 할 거야. 알겠지? 그거. 요거 먼저 봐야 되겠다. 미안하다. 규원가라고 써있는 프린트, 흑백으로 되어 있는 거, A3 용지에 첫 번째 문단부터 좀 봐야 되겠다. 보고서 읽어봅시다. 자, 폈죠? 규원가는 기승전결 4단 구성 별표 칠게요. 가사는 원래 3단 구성 아니었나? 조심하자. 자, 요거 때문에 가사 4단 구성이라고 하면 내신 다 틀린다. 알았니? 가사는 3단 구성이야. 까먹으시면 안 돼. 가사는 3단 구성. 가사는 3단 구성이에요. 근데 규원가는 기승전결 4단 구성으로 이루어진 거지. 자, 기는 이 작품 전체 흐름을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다. 요 시사라는 단어도 아직 잘 모르는 친구 있어. 시사하다. 알겠니? 시사하다.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시사하다. 시사하다라는 단어 어디서 나왔니? 비문학 심화반 있나? 비문학 심화반에서 왜 양자 컴퓨터가 그지? 고전역학에 대해서 시사하는 거. 이해갔니? 그래서 시사하다라는 단어 진짜 중요한 단어야. 알겠니? 잘 알아둬. 요런 단어를 알아야 읽기가 조금 수월해져. 알겠니? 어휘 진짜 중요한 거야. 전체 흐름을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출생과 성장에서 남부럽지 않은 은근히 과시한다. 됐죠? 공후 배필이 될 수 있다는 감의 밑줄. 공후의 배필이 될 수도 있다. 됐죠? 출생과 성장에서 남부럽지 않은 은근히 과시야. 은근이라고 한다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 겉으로 딱 드러나지 않고요. 암시. 됐니? 암시 또는 비유야. 비유. 암시와 비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게 딱 안 보일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과시가 안 보일 수도 있어. 조심하셔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은근한 과시라든지 은근한 비판이 나오면 문제를 풀 때 학교마다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아듣겠지? 그러면 수능에서는 요 은근하다는 걸 어디까지 잡냐면 간접적이다, 암시가 되어 있는 건 은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자, 그 다음 가부장적 봉건사회 속에서 여성의 의사표출이 자유롭지 않았던 시기에 아내가 남편을 경거망동한 인물인 경박자로 원망할 수 있음은 경이로운 일이다. 대체 그래서 좀 특이하게 남편의 어떤 흠을 직접적으로 잡아내요. 이해갔나요? 이거 밑줄 땅 치셔야 돼. 요 밑줄 땅 치셔야 돼.
그래서 문학이라는 걸 감상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내심이 아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장안유역 경박자라는 말 자체를 직설적으로 표출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조금은 급진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런 시가 있었어. 중국에 너희를 구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구런이라는 말은 거기서 들어봤을 거야. 삼인곡 송빈곡이 동방의 이소다. 아주 뛰어나다. 동방의 이소인데 이소를 누가 쓴 거냐면 구런이 쓴 거야. 이해가 안 니? 그래서 구런이 임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기는 뭐 두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의 혼란스러움을 보고 물속에 빠져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어복충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사에 어복충원이 나오면 그건 다 구런이에요. 구런. 이해가 안 니? 그런데 어떤 신하가 구런이라는 인물을 비판했어. 왜 비판했냐면 야 네가 죽음으로 해서 지금 임금의 지위가 위상이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럼 죽으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죽어버리지. 왜 그런 식의 표현을 해? 그래서 충원 불사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런이라는 건 충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야. 겉으로 이걸 드러낸다라는 것은 이해가 니? 유교적인 사회에서 특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관점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문장의 서술이 그렇다는 뜻이야. 알았니? 시 속에서 그걸 뽑아내라는 뜻이 아니고요.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돼. 경이롭다 의미가. 됐죠? 자, 그 다음 또한 자신의 외모를 천연자질, 설빈화한 등으로 자부하는 것도 대담한 것이다. 표시할게요. 예. 이것도 자부심이야. 그래서 천연자질, 설빈화한. 여인들이 이쁘다고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가 안 니? 근데 너희들도 스스로 자기가 이쁘다고 표현하면 좀 어색하냐? 그냥 틀리냐? 좀 어색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한단 말인데 정철도 좀 그런 게 있잖아. 자부심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들이 이렇게 보는 거야. 됐죠? 근데 몇몇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 조선 초기에 자부심을 드러내는 건 그냥 인사말이었대. 워낙 세상이 좋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나?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한번 하고요. 어쨌든 대담하다고 본 거야. 그러나 기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체념적 태도는 전통적인 부녀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뭐야?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은 아닌 거야. 됐죠? 밑에다 한번 참고 써볼게요. 유성요고는 했어. 유성요고는 홍계월전하고 뭐 사시남정기. 사시남정기는 전통적인 여인상, 홍계월전은 진취적인 여인상. 뭐 이렇게 되는 거. 지족고 2학년들도 하긴 했는데요. 그 이춘풍전 같은 거. 알겠니? 그래서 전통적인 여인과 그렇지 않은 여인을 비교하는 문제들은 좀 많이 나와요. 됐죠? 그래서 너희들 앞에서 하긴 했네. 서경별곡은 우리가 안 했지만 서경별곡 같은 경우가 전통적인 아녀자의 모습은 아닌 거야. 이해 갔지?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전통적인 부녀자는 너희들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잠깐 봐봐. 우리 집에 자식이 없어요. 됐나요? 내 자식을 못 낳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첩을 데려다가 남편하고 결혼시켜. 자, 이게 전통적 여인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현재 윤리적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이해 갔니?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으면 나보다는 누가 중심이야? 가문이 중심이야, 무조건. 그게 무조건 전통적인 여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예전에 지조절개 지켰을 때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뭐 해야 돼? 자살해야 돼. 왜 자살해야 돼? 그래야 가문의 위상이 높아져. 내가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 아니지. 남편을 따라 죽는 거죠. 그러면 나라에서 연령운을 줘요. 그러면 자식들이 과거급제를 한번 안 보더라도 뭐 생원시나 이런 게 좀 합격이 되는 거죠. 이해갔지? 그런 식이다 보니까 하여튼간 전통적 여인상의 모습은 잘 알아두세요. 됐지? 후반부. 그 다음 승혜는 남편이 기생집에 드다들면 바람이나 피우고 독설하는 근심으로써 꼬집고 있다. 독설이 아닌 근심으로 꼬집고 있다. 화자는 남편이 비록 자기와 어울리지 않는 상대라고 생각하지. 이것도 밑줄 쳐요. 자기와 어울리지 않는 상대라고 생각해. 남편이 되게 경박한 사람이야. 헌한선언이 조금 이렇게 좀 갈고 닦아서 남편을 급제도 시켜놓죠. 이해가 안 돼. 근데 맨날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완전 쓰레기야, 쓰레기. 오케이? 자, 부부의 사랑에 충실하고 내쓰고 있습니다. 승희 후원배 계절이 수없이 바뀔 만큼 세월이 지나서 돌아올 힘없는 임을 무한함 참고 기다리는 모습이 선하다. 전에는 화자가 한숨 눈물겨워 이리하여 어이하리 새로운 마음을 갖고자 노력한다. 이는 현실적 비애를 극복하는 강한 의지는 아닐지라도 슬픈 감정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는 실전적 태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하다. 이거 별표 칠게요.
이 시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뭐 맞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요 표현은 우리가 현대시에서 많이 보셔야 돼요. 됐죠? 현실적 비애를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는 아닐지라도 슬픈 감정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는 실전적 태도는 보인다. 이해가 안 나? 그러니까 이걸 아예 극복할 수가 없어. 이때는 현실적 한계가 있죠. 이해가 안 나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요것도 실천적 태도는 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안 나요? 네. 그렇게 한번 좀 보시면 좀 알겠지. 자, 그 다음. 그러니까 한용운의 시 있죠? 한용운의 시가 막 의지가 느껴지는데 이육사 같은 시의 느낌은 없는 거야. 그런데 또 윤동주의 시보다는 좀 더 강한 느낌을 주잖아. 이해가 안 돼? 그게 이제 요런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심을 잊고자 검은고를 연주하던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검은고 등장하면 다 이런 거야. 근심을 잊으려고 하는 거. 거의 대부분. 알겠죠? 네. 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남편을 사모하는 정이 사무치자 하자는 이제 별 도리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자, 현실적으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을 때 꿈속에서라도 사랑을 실현해보려고 하는 보상심정 보여줄 꿈의 역할. 고전에선 꿈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지. 고전뿐만 아니야. 현재에서도 엄청 중요해. 에. 너희도 맨날 꿈꾸지 않아? 어떤 꿈? 대학 가는 꿈. 그지? 실제 꿈이 아니잖아. 아, 나 저 대학 가고 싶어. 이런 게 꿈인 거잖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 꿈을 통해서라도 이걸 이루려고. 근데 이루어질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됐나요? 에, 그렇게 하는 거고, 너희는. 보상심. 그러나 꿈속에 사랑조차 여의치 않자 임에 대한 그리움은 임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으로 있죠. 원망과 분노의 감정으로 바뀐다. 자, 처절해. 그리하여 마침내 원망의 극치에 도달하고 만다. 아마도 이놈이 지위로 살동말동하여라. 이거 별표. 책임이 화자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밑줄 칠게요. 요건 해석이 또 좀 다양해. 알겠니까 좀 다양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밑에다 한번 써볼게. 조지훈의 성문. 서정주의 신부. 노은고 2학년에서는 나왔던 문제니까 나머지 학교만 기억한다. 됐죠? 성문은 한이 시간이 흘러서 원한으로 바뀌어요. 얘는 원한으로 바뀌어. 특이해. 보통의 시는 한이 다 풀리는 쪽으로 가거든요. 얘는 한이 더 고조됩니다. 이해가 안 나요? 님이 떠난 다음에 문이 닫히거든요. 시간이 근데 너무 흘러서 님이 와서 열어도 이제 안 열리는 돌문이 돼버려. 이해가 안 나요? 네, 그런 것들. 서정주의 신부는 풀리지. 됐죠? 요건 이제 한이 풀리는 거. 두 가지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살동말동하여라. 요 부분은 요건 절대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고 하셔도 돼요. 밑에다 참고 써놓고요. 절대적 존재. 그러면 요런 인물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게 님을 절대적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이야. 이해가 안 나요? 다른 삶을 찾아간다면 가능하겠지만 찾지 못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잘 기억한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따가 덴동어미 화전가 할 때 덴동어미 화전가의 덴동어미가 말하는 게 그거야. 나 결혼을 4번 해봤어. 그런데 4번 다 실패했잖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 이해갔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중요한 거지. 내가 힘들다라도 남편 구해서 결혼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어떤 내면 세계를 담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알았니까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전에 있었던 대로 뭐 원한이 풀렸어요 안 풀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화자의 내면 세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요구하거든요.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일 겁니다. 자, 그렇게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은 뭐 빨간색이랑 같이 이렇게 보셔도 돼요. 나는 여기로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빨간색 책 있죠? 해석돼 있는 거 그걸로 보셔도 돼요. 해석돼 있는 거. 본문은 아마 똑같은가 판단 한번 해봐야 되니까. 자, 그럼 봅시다. 덩어리 끊어서 한번 보시면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어이 다 늙거니. 됐나요? 엊그제 젊었는데 벌써이 다 늙었냐? 됐나요? 그럼 엊그제랑 지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건 엊그제는 과거를 뜻할 거고요. 젊었더니라고 발음하니까 이건 젊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었다.
엊그제 젊었는데 하마원이 다 늙거니. 됐죠? 그 다음 여기 볼게. 소년행락 생각하니 일로도 속절없다. 됐죠? 소년행락을 생각한 거에 밑줄 칠게요. 생각. 이 생각은 바로 소년행락 과거 생각이에요. 과거 생각. 과거 생각. 얘 여자야 남자야? 하자. 여자죠? 소년행락이라는 건 아마 그때 당시에도 이런 단어가 중심이었나 봐.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쓰지만 청소년은 없잖아. 청소년이라는 단어 쓰나요? 청소년, 청소녀 여러분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자도 청소년이라고 부르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과거야 과거. 일러도 속절없다. 속절없다 밑줄. 이런 거 뭐라고 그러죠? 과거에는 되게 뭔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걸 허무함. 그죠? 안타까움은 그냥 간단한 치는 거고요. 일러도 속절없다. 늙어서 서른 말씀 하자니 목이 메는구나. 늙어서 서른 말씀 밑줄.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네. 그지? 예. 왜 서러워? 그렇지. 늙어서 서러운 거잖아. 됐죠? 늙어서 서러운 말씀 하자니 목이 맨다. 됐죠? 그런 것 좀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잘 들어. 부생모육 신고하야 이내 몸 길러낼지. 자, 앞에서 아까 요만 했었죠. 출생과 성장이 남부럽지 않음을 은근히 과시했다라는 거 잘 봐. 우리가 이제 그냥 내신으로 배우잖아. 요거 다 부정으로 배워요. 이해 갔나요? 네, 잘 봐. 부생모육이라는 건 부생, 부모가 뭐 했어?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신 거야. 됐니? 실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아버지가 낳니?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가부장적인 느낌인 거지. 아버지 중심이야 다. 이해가 안 되는. 실제는 뭐 어머니가 낳고 기른다고 봐야죠. 그지? 뭐 대감들이 길렀겠어요. 신고하야 어렵게 길러낸 거야. 그럼 어렵게 고생하면서 길러낸 거니까 요건 다른 표현을 볼 수도 있다고. 잘 봐. 집이 가난해서 힘들게 키웠다라고 해석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애지중지도 될 수 있잖아. 이해가 안 돼? 아니 집이 가난하다고 애들을 애지중지 안 키우겠어? 어렵게 막 길러내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니? 그래서 요거는 애지중지라고 봐주셔도 돼요. 애지중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평론가는 그 부분을 뭘로 본 거야? 요걸로 본 것이. 이해 갔나요? 그렇게 된 겁니다. 뭔 느낌인지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문학을 보면서 한 개인의 해석을 중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는가를 찾으면 돼.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요거 다 그냥 부정이다, 가난하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왜? 헌원설의 삶 자체의 집안이 되게 가난해. 옆에다가 헌안설원의 작품 중에 빈념이라는 게 있어. 빈념. 얼마 전에는 요것도 한번 봤을 걸. 국자. 자식 둘 죽은 거. 됐니? 자식들 죽었는데 지금 뱃속에 애가 있다고 기쁘겠느냐? 알겠니? 그게 국자였죠. 빈념은 다른 사람들은 날마다 결혼한다고 뭐 웨딩드레스 맞추는데 나는 그 사람들 위한 웨딩드레스만 만들고 있냐. 이해가 안 돼? 요런 작품이 바로 빈념이야. 됐죠? 딱 단어 봐도 보이죠? 빈념. 가난한 여자. 이해 갔나요? 길러낼지 공우배필은 못 빨아도 군자고 원하던 요것도 별표 칠게요. 요것도 학교마다 달라. 요거를 부모님으로 볼 것이냐 화자로 볼 것이냐. 이해 갔니? 부모님은 됐죠? 공우배필은 바라지 않아도 그냥 군자 호구를 원했다. 이해 갔니? 자, 원하다에다 화자로 써봐. 원하다에다 화자를 써봐. 그럼 화자가 원하는 건 이거 뭐 자유연애? 이해 갔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부모의 뜻으로 봐야지. 이해 갔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어쨌든 후기라고 하더라도 중후기라고 하더라도 조선시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부모의 결혼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자식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이게 결혼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호배필은 못 받아로 군자 호구 중요한 거 나왔죠? 공호배필, 공후, 군자. 됐지? 공호 장록이란 말 들어봤을 거야. 높은 관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보단 차라리 난 군자 밑줄 됐나요? 그러니까 내면 세계가 좀 뛰어난 사람, 지식인들 뭐 이런 거 됐어? 그걸 바란 거야. 그건 뭐냐? 너 민영화에서 봤냐? 민영화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그 근육질 맨, 걔 뭐 가스통 돈 많은 새끼
이해갔니? 이제 거부하잖아. 그 다음에 생긴 거는 동물이지만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얘 고기에 반하게 되는 게 그게 미녀와 여수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징성처럼 요건 이제 물질적인 거 권력들 다 필요 없다. 난 이게 중요하다. 군자가. 됐죠? 요런 게 이제 이 가족 안에서 나타난 거고. 자, 그런데 짜증났다. 삼생의 원업이요. 월화 연분으로. 자, 요거 삼생의 원합이라든지 요런 연분 나오면 요거 다 불교적 측면이야. 이해갔나? 불교적 측면. 근데 원업 때문에 월하 밑줄 칠게요. 요건 중매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매쟁이. 월하의 연분으로 월하 노인이라고도 하는데 월하의 연분으로 자 보이죠? 장안 유협 경박자. 이해갔나요? 장안 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났다. 대조고 별표 쳐야죠. 예, 꿈같이 만났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냥 꿈같이 만난 거야. 됐나? 여기서 꿈 같다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꿈이 아니야. 이해가 안 되는데 얼떨결에 이런 느낌으로 봐야 돼. 또는 운명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운명. 운명. 요거 기억나죠? 장안을 돌아보니 됐나요? 장안에다 밑줄 칠게. 요거는 좀 문제를 정확하게 내는 케이스가 있어. 뭘 정확하게 내냐면 장안이라는 단어와 황성이라는 단어는 실제 달라요. 알겠습니까? 황성이라는 게 어쨌든 임금이 사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그쪽이 장안일 가능성은 크죠. 그러니까 장안이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흥성거리고 있는 그런 도시를 장안이라고 해요. 이해가 가니까 장안 유협의 경박자는 건 유협이라는 건 유는 뭐야? 논류자잖아. 그지? 뭐 협객 이런 말 하는데 이 협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자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노는 사람이에요. 노는 사람. 시장 바닥에 노는 사람. 이해 갔죠?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났다. 됐나요? 당시 표시겠죠? 당시 그때 만났을 때 됐나요? 요때 만났다라는 건 조심해야 되는 게 연애가 아니야. 이건 결혼이야. 결혼한 것이 마음쓰기가 살얼음 들이는 듯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음쓰기가 되게 힘들었다. 맞춰주기가 힘들었다. 됐니? 맨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랬던 거야. 자, 그래 이건 옆으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됐죠? 살얼음을 들이는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에 경박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원인을 누구한테? 남편한테 돌렸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내라 어떤 여인의 모습으로 볼 때 전통적인 여인은 아닌 거지, 그지? 자, 님 때문에 그런 거, 님 때문에. 3528 겨우지나 천연저질 절도인이 보이죠? 3528 몇 살? 35 15 28에 16 됐죠? 15 16 지나서 천연여질 절도인이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기약했다. 밑줄 이 얼굴 이 태도로 가로 묶어주시고요. 100년 기약했는데 연광이 확 지나갔으니까 조물이 다시 별표 칠게요. 다시란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시자만 알아두면 돼. 시기하다, 질투하다, 시기하다. 봄바람, 가을머리, 배오리, 북진하듯 가로 묶어줄게요. 요런 것도 이제 나중에 많이 나오는데 상투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 자, 요거 비유지, 비유. 봄바람, 가을머리, 배오리, 북진한다고 그러는데 이 배오리가 배틀이야, 배틀. 배틀이 이렇게 있으면 왜 이렇게 실을 짜잖아. 그럼 실 짤 때 하나를 딱 짜고서 이렇게 이제 뭐 우선 나무 같은 걸로 툭툭 치거든요. 툭툭 치고 실 하나를 다시 껴갖고 여기다 이렇게 툭 던져. 그러면 이렇게 툭 던져가는 얘가 뭐냐면 얘가 북이야.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뭐 나중에 또 막 청각 이러시면 안 돼요. 이해 갔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틀린 애들이 막 10명에 하나씩 나와. 이해 갔나요? 이제 그런 것들 좀 체크하셔갖고요. 배틀할 때 여기다 이렇게 던지는 거야. 알겠지? 이게 북이면 빠르게 지나간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빠른 모습을 나타낸다. 설빈환 어디 두고 면목가증 되겠구나. 자신의 모습이야. 면목가증이 되었다. 내 얼굴 내가 보니 어느 님이 날 객소냐? 스스로 참게하니 누구를 원망하니. 누구를 원망한다고 중요한 단어죠. 내신에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수원수구. 됐죠? 수원수구. 이건 진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요 단어는 뭐 한자 성어 100개 뭐 이렇게 나눠줄 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고전에서 무조건 알아두세요.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원망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기가 요 내용이지. 자, 그 다음 335 야유원의 야유원 원자 논류자 보이죠? 세 사람이 나단말가 별표. 세 사람이 나단말가는 건 이건 남편이 만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기생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해 갔나요? 네. 세 사람이 나왔단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째 정처 없이 나갔다. 자, 꽃 피고 날이 저물째라고. 꽃 폈다라는 것이 바로 아마 좋은 계절, 좋은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정해진 장소 없이 나간 거야. 이해가니? 정해진 장소 없이. 자, 여기 볼게요. 정해진 장소 없이 나간다라는 게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이때 당시는 너희들은 지금 핸드폰이 있잖아. 우리 때는 핸드폰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밖에 나가셔서 전화가 없잖아. 그럼 어디 계신지 몰라요. 전화도 유선만 있잖아요. 이해갔니?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 언제 오시는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머니는 잠을 못 자요. 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잠을 자? 그럼 난리 나지. 불도 못 끄고 있는 거야. 그럼 새벽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어머니는 계속 안 자고 있는 거야. 다음날 우리 학교 가잖아. 우리 학교 갈 때 뭐 하시냐 어머니들은? 아침에 일어나 도시락 싸셔야 돼. 이해가 안 돼? 남편들이 이런단 말이야. 이해가 안 돼?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가 안 돼? 남편들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기다리셨네. 우리 아버지가 그랬네. 됐나요? 어쨌든 그거 보시면 예전 사람들은 그랬어. 근데 아버지가 한 3, 4시에 되잖아. 우리도 막 자는 척 하면서 기다려. 왜냐면 3, 4시에 고기를 싸갖고 와. 그러니까 드시던 고기 남으면 그때는 뭐 한 달에 한 번은 회식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좋은 거고 어머니는 그게 고통인 거고.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의 마음인 거지. 이해갔지? 어머니를 좀 이해하면서도 아버지가 고기를 싸울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또 고기를 싸울지 말지도 몰라. 안 싸우면 또 아버지에 대한 뭐 입도 쭉 나오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때는 아마 더 심했을 거라고. 그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은 요 상황이 그냥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정처 없이 나가면 이 사람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야. 더군다나 이거는 시집에 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답답하겠지. 그지? 나가서 백마금편으로 어디 머무는가. 이건 미화법이라고 보셔도 돼요. 미화법. 백마금편. 그래서 흰 말의 금한장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금채찍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예. 백마금편으로 어디 머무는가? 머무는 가로 해석해야죠. 됐죠? 너 어디 머무는가? 2인칭에 머무는가? 니은고, 니은다 이런 것들. 요거는 고형이니까. 그지? 머무는 곳. 어디에 머무는 곳?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겠느냐? 인연이 끝처신들 생각이 없을 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려무는 요거 밑줄 지켜요. 인연이 끝처신들 생각이 없겠냐? 생각이 계속 난다. 얼굴을 못 보면 차라리 그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12대 길기도 길구나 30날이 지루하다. 염은 이런 것들 표시해야지. 그런데 이런 뜻이니까. 됐죠? 그런데 이런 뜻은 표시. 그립기나 마르렴. 12대 길기도 길구나 30날이 지루하다. 이런 표현 진짜 중요한 거죠. 왜? 12에서 30으로 확장이 되면 숫자를 통한 감정의 깊이를 드러낼 수 있잖아. 됐죠? 그러니까 12이라고 표시하는 것보다 30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니까 이건 고조시켜주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처지 고조. 12대 길기도 길구나 30날은 더 지루하다. 옥창의 신거 이거 중요한 거죠. 옥창 여인이 있는 창을 옥창이라고 그래요. 또는 사창 비단창이라고 하죠. 신금매화 매화 별잔치. 매화는 별잔치. 요때 매화에다가 상징성 집어넣지 말자. 알았니? 이때 매화는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매화일 뿐이야. 그냥 자연물. 그래서 자 여기 좀 어려운 얘기 할게요. 수경출판사 산 사람은 알겠지만 수경출판사의 앞부분에 대상과의 거리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겠니? 그런데 수능 문제 역대 나왔던 거리감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 쉽게 말하면 1번 상대방과 거리가 멀다 가깝다라는 것은 긍정 부정을 나타내는 거야. 이해가 안 나? 그다음 두 번째 거리감이 생겼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물에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거나 대조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이해가 안 나?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자 여기에 분필이 있어요. 분필은 너희들한테 아무 감정을 일으키지 않아. 그러니까 거리감 자체가 형성이 안 됐다고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거리감이 형성됐다고 한다는 것은 이 분필에 대한 어떤 정서가 만들어졌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두 가지로 해석되잖아. 왜? 거리감이 형성됐다라는 것은 거리감이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럼 이미 거리감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 이런 애매성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애매성 때문에 지금은 어느 쪽으로 좀 통일하냐면 거리가 멀다, 거리가 가깝다 이렇게 표현해. 됐지? 다만 아직까지는 매화의 대비줄을 땅 쳐놓고 매화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를 나오긴 합니다. 그럼 이거는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기능만 하는 거야. 지조, 절개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돼요. 알아듣겠지? 그래서 매화는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 그냥 단순한 자연물이야. 알긴 단순한 자연물.
그래서 그때 나왔던 단어가 뭐였냐면 그렇지.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그 아멸의 눈비 맞아 구름 낀 변비 또 한 번을 짠 적이 없다. 있지? 그러니까 그 눈비가 시련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물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 문제는 언제든 출제가 가능한 거니까 체크를 좀 한번 해주세요. 매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매화 외우세요. 기능 몇 번이나 피었다 젖는 곡 겨울밤 차고 찬제 자칫눈 섞어치고 뭐 대구법 같은 건 안 해도 알 거야. 자, 요것도 별표 치셔야 돼. 왜 별표 치냐면 겨울밤 차고 찬제 자칫눈이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이제 구준비는 무슨 의미인데 이 자칫눈과 구준비가 화자의 현재 처지를 드러내잖아. 이해갔니? 그러면서 요게 정서가 투영됐다라고 보기 때문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구준비는 정서가 투영된 거. 자칫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냐? 삼춘하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이것도 별표치라고 그랬었죠. 생각보다 부분분 문제가 많이 나와. 경물이 시름없다라는 것은 삼춘하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무슨 뜻이야? 경물이 시름없다. 그렇죠.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야. 삼춘하류 호시절은 동그라미 칠게요. 화자와 대조되는 시간이야. 화자와 대조되는 시간. 뭐 위안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알겠니? 위안 받는다 이런 거 아니야. 됐죠? 위안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다야. 됐죠? 밑에다 쓸게. 님의 침묵 있죠? 님의 침묵.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요거 있잖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님의 침묵. 향기로운 요 구절. 이렇게만 써놓고 집에서 한번 다시 찾아. 요 구절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근데 나왔어. 평가원에서는. 알겠니? 평가원에서는 출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내신에서만 알아두시면 돼요. 대조라는 거 까먹지 말고. 대조. 삼춘하류 호시절이지만 그런 경물에 관심 없다 생각하면 돼요. 됐죠? 관심 없다. 됐죠?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이올지.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했다. 맞아 틀려. 자, 겨울, 여름, 삼춘하류, 가을달. 됐죠? 그럼 겨울, 여름, 봄, 다시 가을이죠. 이해갔나?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가 느껴지긴 맞아. 중간에 비약이 일어나긴 한 거야. 그래서 요만큼만이야. 전체 시상전개 방법의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해갔나요? 여기서는 겨울밤, 여름날, 삼춘하류, 가을달이니까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긴 하지. 됐죠? 근데 요거 조심하자. 변화라는 말하고 흐름이라는 말. 요거는 유성요구에서 2년 전에 나왔어. 봐. 윤동주의 서시에서 나왔습니다. 잘 들어요. 윤동주의 서시가 과거, 미래, 현재야. 됐나요? 과거, 미래, 현재. 그럼 이건 시간의 흐름이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어. 역순행 형태야. 학교에서 요렇게 냈어. 시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애들이 틀렸다고 그랬다고. 왜? 선생님 시간의 흐름 틀렸다며요. 아니, 시간이 변한 건 맞잖아. 됐나요? 그대로 흐른 건 아니야. 그래서 변화는 맞고 흐름은 틀렸다. 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 써놔요. 알겠나? 그래서 시간의 변화가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로여 풀처에는 이리하여 어찌하겠느냐? 청등을 돌려놓고 이거 기억나죠? 그지? 반벽 청등은 누구에 밝혀졌는가? 기다림의 이미지라고. 됐죠? 요거 기다림의 이미지라 그러면 자꾸 애들 막 이상한 소리야. 기다림. 이게 왜 기다림의 이미지인데요? 장마 배운 학교가 어디지? 장마 아무도 안 배웠나? 배웠나? 장마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말 때문에 장명등을 켜놔요. 장명등을 왜 켜놔? 그렇지. 사람이 집에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을 땐 집을 환하게 밝혀놓는 거거든요. 이 청등을 돌려놓고 녹기금 빛게 한다는 게 그 뜻인 거야. 자, 그 다음 가자. 벽면한 곡들을 시름조차 섞었다는 밑줄 치면 되겠죠? 그럼 이건 뭐야? 녹기금이라는 것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풀고자 하는, 위안을 받고자 하는 노래구나. 됐죠? 자, 별표. 소향야오, 화표천년, 별표. 감정이입이라고 써주세요. 감정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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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이 많이 써놨구나. 봐. 잘 들어. 소상 야우면 밤에 비지기지? 뱃소리가 솟도난다. 밑줄 쳐볼게요. 뱃소리가 솟도난다.
근데 감정이 안 드러나는데 이게 왜 근데 감정이입입니까? 우리나라 중에 감정이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자 접동새 나오지. 그치? 이거는 이미 우리나라에선 한해 새야. 이해 갔나? 이 대소리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대로는 여기만 갖고 얘기해. 화표 천년의 별하기니까 이별하기 운다. 그럼 얘는 100% 감정이입이잖아. 그럼 두 개가 좀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감정이입으로 집어넣는데, 그죠? 그럼 이 대소리라는 게 약간 우는 듯한 소리가 나는 거지. 이해 갔죠? 왜? 너희들 대나무 숲에 들어가면 예전엔 설화가 그런 설화가 많은데 대나무 숲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대나무 사이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대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면 애기 우는 소리가 나서 막 슬픔의 소리처럼 들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나무에 좀 잘못 들어간 사람은 좀 미치는 경우가 많대요. 이해가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 변하기 운다는 감정입이 될 수 있으니까 덩어리가 같지? 같은 걸로 보자. 이해간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문제라고 써놓고 감정입 하나 더 써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접동새 같은 경우 감정이 나타나지 않아도 감정입으로 보자. 됐어요?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 감정입 개념은 진짜 중요해. 알았니? 그거는 조금 체크 잘 해주셔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내신에서는. 됐죠? 수능에서는 아마 좀 간파하기 쉽게 나올 거고요. 자, 옥수에 타는 수단. 요거 여성의 손이야. 이쁜 손. 섬섬 옥수. 타는 수단. 옛소리 있지만은 부용장이 적막하니 공간적인 거죠. 누기에 들릴 소니. 간장이 구곡돼야 굽이 끊어졌구나. 뭐 이야기 편할 겁니다. 차라리 잠을 들어. 꿈 표시하면 되겠죠. 일시적 갈등에서 매체라고 부르죠. 일시적 갈등에서 매체. 일시적 갈등에서 매체. 바람에 떨어지는 잎과 풀 속에 은은 짐생. 자, 바람에 떨어지는 잎. 자, 이거 바람, 청각이야, 촉각, 시각 뭐야? 바람. 바람은 촉각. 바람에 디는 잎 그러면 그냥 이건 시각이야. 선생님, 그럼 시각, 촉각이 이거 아니야? 조심하셔야 돼. 예. 나중에 이거 바람에 지는 잎 하면 바람이 촉각이니까 디는 잎은 시각인가? 이거 감각, 이거 공감각 아니야? 그냥 바람에 디는 잎은 그냥 시각이야. 이해 갔나요? 바람 소리 그럼 그냥 청각이에요. 이해 갔지? 이건 조심하셔야 돼, 이거는. 파란 바람 하면 그건 시각이야. 공감각이야.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애매해. 이해 갔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니까 나중에 좀 착각하지 말고 규원가를 만약에 프린트를 해주는 분들이 있다면 체크하시고요. 근데 규원가는 이렇게 나와. 봐. 학교에 성민고 하죠. 그럼 3인고 같이 수업해. 근데 얘를 보기로 해줘.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3개를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거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풀 속에 은은 짐생 무슨 일 원수로서 밑줄 잠조차 깨운다.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됐나요? 감정이입 난다잉? 이해 갔나? 선생님 짐생이 우는 거니까 내가 슬프니까 감정이입이 아니 무슨 일 원수로서 잠을 깨웠냐고 요렇게 연결해야 돼. 이해 갔죠? 그래서 요거는 원망의 대상이 되겠지. 원망의 대상. 원망의 대상.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냐. 간접 조금만의 대상. 자,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혔어도 7월 7석 1렬을 또 실기치 않거든. 우리는 가시는 무슨 약속하려고 하는데 오거나 가거니 소식 끊어졌는가. 자, 이거 별표 칠게요. 여기에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것들을 진짜 많이 되는데 잘 봐봐. 여기 있는 은하수는 장애물이야. 됐죠? 여기 있는 약수도 장애물이야. 됐나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은하수를 통해 화자의 처지가 고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마저 들려. 그러면 맞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천상의 견우직령 은하수가 막혀도 1년 1도 만나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약수이길래 한 번을 만나지 못하냐. 이게 장애물을 고조시켜 준 거죠. 그래서 견우직녀와 화자가 대조야. 이해 갔지? 예.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야. 처지가 같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처지가 같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2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졌는가? 난간에 비껴서서 님 가신 데를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있고 모온이 지나갈 때 이것도 기억하자. 선생님 이거 배경으로 그냥 봐도 되나요? 예, 맞는데요. 초로는 이슬인데 이슬이 맺혔다라는 건 눈물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야.
됐죠? 모곤이 지나가는 거 분위기 나타내는 거. 그래서 초로에다가 감정이입이라고 써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정투영 맞겠고요. 감정이입 괜찮겠고요. 분위기 나타내는 거 괜찮습니다. 다 가능하지. 화자의 내면 세계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눈물의 이미지, 날이 저무는 거. 자, 중림 푸는 곳에 새소리가 더욱 쓰다. 완벽하죠? 감정이입. 됐죠?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세상에 서른 사람 수없이 많다고 하지만 박명한 홍한 조심해야 돼. 박명한 홍한은 부정이고요. 홍한 자체는 긍정이고요. 됐죠? 홍한 자체는 긍정이고요. 젊은 여인을 뜻해요. 이거는 젊은 여인.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그렇지. 홍한은 원래 젊은 여인을 뜻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나타내는데 아름다운 여인은 박명하다 이 뜻인 거야. 날 같으니 또 있겠는가?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살동말동하여라. 됐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죽는 건 다 님 때문이구나. 이해갔지? 그렇게 연결하는 거.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둬야 될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규원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설명을 안 하는 케이스가 좀 많아. 그래서 그때 당시 여기 문제 많이 틀렸던 거야. 이해간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은 느낌이 오지만 나중에 개별적으로 문제 풀 때 놓치는 게 좀 많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거 매화. 매화가 어디 갔지? 그 매화 부분도 표시 한번 해주시고 여기 매화. 요것도 많이 틀리는 거야. 매화 요것 좀 알아두시고요. 그럼 내신에서는 요거 기억하고 수원수고 까먹지 마요. 수원수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신에 요것도 까먹지 말고요. 됐지? 그것 좀 알아두시고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자, 그 정도 한번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들 나오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문제들은 난이도가 높진 않아.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에서 최근에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것들은 연시조야, 연시조. 알겠니? 그래서 연시조가 좀 높게 나오고 얘네들은 왜 난이도 높게 못 내냐면 우리가 이미 많이 했어. 그래서 아무리 어렵게 꼬아낸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더 이상 어렵게 낼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니?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새로운 것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내신에서는 복병이에요. 이해갔니? 뭐 지적고 1학년 저번에 갑자기 상사별곡 같은 거 막 내고 앉았고 요번에 용부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보기 용부가가 작년에 나왔는데 애들이 1학년에서는 보기가 좀 어려운 작품이긴 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형태를 좀 대비해야 될 학교가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1순위는 반속고야. 원래 1순위가 노원고였는데 노원고 선생님이 가셨으니까 이해갔지? 그러니까 반속고는 외부 지문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하여튼 고민스럽기는 해요. 알겠지? 2월달이고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얘기해 줄게. 뒤에 한글 해석 있으니까 좀 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갔지? 나머지 문제 다 풀어오셔야 돼. 알았니? 나머지 문제 다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아까 봤던 프린트에 5쪽 필게요. 규원가 5쪽. 규원가 5쪽. 규원가 5쪽. 우리가 빨리빨리 해도 지금 막 시간이 부족하네. 2월 달에 또 내신 때문에 해야 될 것도 많아서 2월 달에는 2학년들 내신에 들어가는 거 1학년들 내신에 그러니까 1학년도 바뀌었거든요. 교과서가. 내신에 들어가는 문학 작품이죠. 고전. 그거 먼저 한번 싹 다 할 거야. 알겠니? 내신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EBS도 이제 나오잖아. 그죠? 이제 그 2월 4일 날 그럼 그거 반영해서 같이 한번 좀 보자고. 뒤에는 규방가사의 특징 종류 규환가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되지 den동화전가가 나오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것도 거의 이런 식인데 여기 중간에 이런 말이 있잖아. 세종 때 와서 한글이 창제되어 여성들의 상하 구분이 없이 한글 편지인 언간을 애용하고 생활상 반드시 필요한 실기 됐죠? 실생활을 기록한 거야. 가사 등까지 한글을 이용해서 짓는 의욕이 나날이 확대되었다. 19세기 이후 주로 양반가의 분야자를 지은 문학 형태의 규방가사가 널리 창작되고 당대 독자들에게 필요한 교양문을 익히자 국문 문학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다. 됐나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밑에다가 봉선화가 써요. 봉선화가. 뒤에 내가 줬어. 봉선화가. 봉선화가. 써놨냐? 그래서 봉선화가 등을 살펴볼 때 됐죠? 봉선화가 등을 살펴볼 때 한자가 많아 양반 여인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한글이 많아지는 시대 속에 한자의 잔재가 많다라는 것은 양반 부녀자를 가리킬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야. 알겠죠? 예. 그게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한자를 쓴다고 해서 어떻게 양반 여인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밑에 뒤에는 그냥 쭉 읽어봐. 됐죠? 쭉 읽어보시고 기억한다. 규방가사는 내용에 따라 크게 개녀가 계율 주는 거야. 계율. 됐죠? 개녀가. 됐나요? 개녀가. 그 다음에 화전가. 요거 이제 뒤에 화전가 할 거고요. 자탄가로 분류할 수 있다. 개녀가는 주로 친정어머니가 시간 딸에게 식사의 규범을 가르치기에 지어지는 작품. 화전가는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날 때 여자끼리 놀이를 벌이는 가운데 느끼는 감정. 그래서 이 화전가가 출제 포인트야. 알겠니? 그래서 이 화전가는 수능이라고 써놔요. 내신에선 빈출될 가능성이 좀 적어요. 됐나요? 근데 이건 수능에선 언젠가 반드시 한번 나온다 이거. 여기 된동어미 화전가. 대화도 참 복잡해. 알겠니? 대화도 복잡해서 화자가 하나, 둘, 셋, 최소한 5 이상이야. 알겠니? 그 다음 자탄가. 뭐 이런 거는 분풀이 문학 뭐 써있죠? 한풀을. 그래서 알아둘 거 기억할게요. 규원가 알아두시고요. 화전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뭐 석별가나 망부가는 좀 내용이 그때 당시의 사회상을 좀 알 수는 있긴 하지만 참고로만 해주시고요. 석별가 같은 경우는 여자는 결혼하면 그 고향을 떠나야 돼. 근데 얘가 만약에 내가 부산인데 서울로 시집 가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 왜냐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 다녀야 되니까. 이해가 아니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따라하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나타난다? 그렇지. 남녀의 불평등이 나와. 그러니까 그거를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해. 알겠니? 석별가에서는 남녀의 불평등. 왜 우리는 결혼하면 고향을 떠나고 남자는 지 친구들 옆에서 사냐? 이해가 안 돼? 이제 그런 마음이 나오죠. 망분 알겠죠? 남편 죽은 거.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화전가랑 또 묶이긴 합니다. 그렇게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규원가 아까 했던 거 쭉 보시고요. 된동어미 화전가는 이따 프린트로 다시 한번 봅시다. 요건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된동어미 화전가가 본문이 아마 이 앞에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어. 좀 비슷하네. 그럼 좀 이따 그걸로 보시고요. 여기도 문제를 한번 쫙 풀어보시면 돼. 다음 시간에는 문제 질문 받고 나서 얘기할 거야. 그래서 여기도 뭐 한 평의 문제가 있는데 좀 간단해요. 알겠지? 뒤에까지 한번 쭉 풀어보시고 뭐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 많지 않으니까. 자, 그럼 이제 된동어미 화전가 한번 봅시다. 된동어미 화전가.